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25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25페이지 보니까 이번 목표가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용어의 정의. 그렇죠.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수학은. 자, 수학도 뭘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 법도 우리 법이라는 것은 꼭 뭐하고 같아요? 수학하고 똑같아. 공식을 외우듯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자, 25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기본서하고 책하고 약간 편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 위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25페이지 한번 봐봐요. 가로 1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정량. 자, 지적 정량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자,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은 요거 한번 봐봐요. 청량 읽어봐요. 수로 조사 지적. 그래서 법이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 4대강 사업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청량법, 수로조사, 그다음에 지적에 관한 법 세 개의 법률이 통폐합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냥 명칭만 바뀐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정보. 정보는 누가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해요. 그래서 정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 앞에 그럼 봐봐. 시험 범위를 한번 특정하고 갑시다. 자, 무슨 법이? 청량법. 청량법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 서로 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지적. 이거 합치니까 뭐예요? 지적 청량. 그러니까 지적 파트하고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일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청량. 그래서 기본서 목차로는 그래서 가로 1번에 지적 청량이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고 요 뭐의 화면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책을 일단 먼저 봐요.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 이게 1교시에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한 필지죠. 여기 몇 필지? 두 필지.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세 개가 달라졌죠. 그럼 밑줄을 딱 끊어봐요. 두 번째 줄. 자,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거기에서 좌측되고 딱 거봐요. 나중에 또 요 3, 4월 달에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이쁘게 좀 좌측도 되고 좀 색칠도 좀 해가서 좀 자, 자기 얼굴만 치장하지 말고요. 우리 책에도 뭐 화장을 발라가면서 딱딱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러면 자,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여기에다 줄 한번 꺼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적이 붙어서 다음 중 지적 확정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제외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에다 행간편 딱 끊어라고.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확정 청량과 관련돼서 요거는 지적 확정 청량 개념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지금 기본서를 보고 있어요. 자, 지적 확정 청량은 자주 출제되니까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확정에다 행간편을 딱 꺼놔요. 요게 포인트예요. 확정이. 그러면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자, 도시개발 사업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개념이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자,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정량. 무슨 정량일까요? 지적학정 정량. 이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기가 자꾸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위에다가 써놓으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봐요. 자, 지적학정 정량과 지적현황 정량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은 걸로 써놓고 학정은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학정은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지적현황 정량이 현황만 들어가면 돼. 현황 정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학정 정량하고 현황 정량하고 항상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면 지적학정 정량과 지적현황 정량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좀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자꾸 집에 가서 숙지하라고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을 말하면 지적학정 정량과 지적재해조사 정량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지적학정 정량은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고 그러면 지적학정 정량과 지적현황 정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지적학정 학정 동그라미.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인지 밑줄을 딱 그어놔봐요. 뒤에 뭐가 보이죠? 도시개발사업지역.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해조사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재해조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이건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 인지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걸 하나 밑줄을 딱 그어놔요. 그걸 뭘로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심해서 읽어놓고 그러면 법을 작년에 뭐 하고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 지적재해조사 정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재해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정량.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몇 번, 두세 번 읽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로 4번이 나와요. 가로 4번. 뭐가 나오죠? 정량기준법. 자, 기준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세 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자, 국가기준점. 자, 국가기준점. 자, 국가기준점은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공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뭐만 시험 범위일까요? 지적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자, 그러면 청량기준점은 세 개가 있다.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세 개요.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서 25페이지 거기 가로 5번에 무슨 기준점이 나오죠? 지적기준점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적기준점 찾았죠?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또 세 개를 딱 써놔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이게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삼각점 여기에서 이제 지적기준점은 세 개를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 지적기준점. 자, 지적기준점은 세 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도근점이라고 그래요. 몇 개다? 세 개.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나중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기준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그러면 위에다 써도 되고요. 밑에다 꼬리표 붙여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 청량이네. 자,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기초 청량이야. 그러면 기초 청량에는 몇 개 있다? 3개.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예요? 올해 요번 달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기동량 하나예요. 지적 삼각점이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 멀리 박혀 있어요. 보조블록에 전부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은 요거는 1에서 3km야. 근데 요거 지적 도건점은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박혀일수록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블록을 오늘 나가서 보시라고요. 요거는 우리 충분히 밖에 나가면 충분히 요 지적 도건점이 제일 많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땅값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상권이 발달한 데는 어딜까요? 스타벅스가 있는 데는 상권이 발달하는. 그럼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그 지역에 상권을 몇 개 사놓으라고. 앞으로 이제 중개만 하면 중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개 자체로는 앞으로 돈을 못 벌어. 그걸 못 벌면 자기가 뭐에다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서 자기가 벌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봐봐요.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판단하고.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한번 가보죠. 자, 지적 청량 수행자 찾았어요? 자, 기본서 25페이지 찾아봐요. 25페이지. 자, 기본서가 가장 좋은 책이야. 기본이 되는 책이야. 어떤 책이든 좋아요. 기본서를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돼. 자, 25페이지 지적 청량 수행자 찾았어요? 예, 줄 한번 꺼놔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우리 형님 누님들은 대한지적공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 업자 줄 한번 꺼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시험범위야. 지적 청량 수행자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번째, 지적 청량 업자. 얘네를 뭐라 그래?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글씨 어래, 그렇죠.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은 누가 되어야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청량 업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전해야 돼요. 자, 가로 7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성과 동그라미. 성과 찾았어요? 자, 성과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 끝에 마지막 젖줄에 결과 동그라미. 자, 청량의 결과물이 바로 청량성과도야. 청량성과도. 요거는 나중에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라 자, 그 옆에다 하나 메모란에다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청량성과도는 자,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일 때 우리 자, 업무를 좀 축소하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덜해준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화살표 놔서 써놔요. 자, 토지 이동 사유에서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청량성과도를 삭제를 해줘서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청량성과도를 첨부한다. 통상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시 청량성과도를 첨부한다. 그때 X.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숙제 검사는 누가 하죠? 선생님이 하죠. 그러면 뭐 할까요? 청량을 했어.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했어. 검사는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하겠죠. 지적 소관청이 뭘 가지고 있어요?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업무 범위를 축소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통상 청량성과도가 나오면 통상 어떻다? X야.
일단 그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딱 지어 놓으라고. 가로 7번과 관련돼서.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 봅시다. 자, 가로 8번 뭐가 나오죠? 정량 기록 찾았어요? 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삭제해 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이제 청량과 관련돼서 자기가 지적 청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부분 뭐가 나와 있죠?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관청 여기 보죠.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뭘로부터 출발하죠?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야. 등록이. 자, 근데 자 봐봐요. 자, 지적 소관청이죠. 왜 소관청이면 소관청이지? 왜 지적 소관청이냐? 바로 여기에다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거기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여기에다 행강편을 딱 꺼놓으라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보시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여기에 포인트인데 만약에 반대 해석하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앞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 6개를 한 요 정도 써놓고 자기가 판단을 해봐요. 자, 거기에다 첫 번째, 자 서울시, 두 번째 맨날 했던 거예요. 부산시, 자, 저희가 이렇게 써놓고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세종시, 양주시, 군수, 마포구청.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여기 우리가 화면에 있는 걸로 봐서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서울시는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거든.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래요? 뭐라고 읽어요? 특별시장, 특별시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시장이에요? 부산시. 부산시는 그러면 바빠요. 그렇죠? 그럼 부산시장을 뭐라고 그래? 광역시장이라고 그러거든. 자, 여기 봐봐요. 수원시장은 대도시시장이죠. 대도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세종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 너 관리해 마. 특별자치시장이거든. 양주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아니죠. 일반 시장이니까 너 관리해 마. 자, 군수도 관리해야 되겠네. 마포구청장도 관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종종 모의고사 작년에도 한 두세 군데 이제 뭐에 따라간 모의고사네. 다음적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적어놓고 거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서야. 자꾸 벌리지 말고요.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자 특별자치시장 누구죠? 시장이잖아. 세종시장이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봐봐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죠. 그럼 구청장은 두 분이 계셔요. 어떤 두 분이 계시느냐? 자, 봐봐요. 읽어봐요. 뭐가 있죠? 민선이 있고, 그다음 읽어봐요. 간선구청장이 계셔. 민선은 자치구민이 뽑는 거고, 간선은 국가가
구청장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러면 민선도 포함되고 간선도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서 가서 이제 이런 걸 조심해서 몇 개 체크해 보자고. 자, 그러면 거기 2번 두 번째 줄 행정시 시장은 거기에다 줄 쳐놓고 포함. 자, 그다음에 거기 쭉 가서 두 번째 끝에 가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시장 줄 쳐놓고 그러면 요거는 대도시 시장이거든. 대도시 시장은 제다 포함이다. 제외. 자, 2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군수구청장.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한다. 포함 거기에다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선, 간선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을 다시 보시면 여기 봐봐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결론적으로 포함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행정시 시장은 포함이다, 제다, 포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은 제다, 포함이다, 제외. 이거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의 시장이 뭔데? 또 까먹었다. 대도시 시장이야. 대도시장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원시장이잖아. 수원시장. 그러면 이제 요걸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서울시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발급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에서는 뭐라 그래? 저 구청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아니면 혹시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 24시에서 들어가서 발급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요걸 자기 걸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최소한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3, 4번 놓고요. 근데 그게 기본서 2페이지로 기본서 26페이지 그 밑에 2번을 봐봐요. 2번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지휘가 아닌 거기에다 줄잖아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휘. 쭉까지니까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지휘. 그걸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간혹가다 거기에 이제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최소한은 그 정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죠. 자, 지적 공부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적 공부란 그러면 다시 이걸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자, 뭐 많이 쓸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써놓기만 해봐요. 자, 기본서에다 써요. 딴 데다 쓰지 말고요. 자꾸 벌리지 말고 기본서 한 것만. 자, 가시적, 불가시적이 있어. 가시적. 자, 가시적이라는 것은 뭐냐? 유형이라고 그래. 유형. 그래서 요거는 7가지.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자, 무형적 측면의 한 가지. 그래서 토탈 이렇게 하시니까 8종류가 돼. 그러니까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유형적 7, 그다음에 무형 하나. 그래서 토탈 8종류가 됩니다. 8종류.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그러면 따져 봅시다. 이제 이렇게만 적어놓고 요 옆에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여기까지 잘라놔요. 기본서로는 잘랐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렇게 써놔요. 대장이네. 대장은 4종류가 있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대장은 4종류. 자,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요거는 도면이야. 도면. 자, 경계점 좌표도 넣고 그 밑에 줄 쳐놓고 이렇게 해서 자,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세어보니까 봐봐요. 그러면 몇 종류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네.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제출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요거 줄 쳐놔봐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거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하나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파일. 자, 지적 파일을 그러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봐봐요. 요 지문이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자꾸 수강생들이 봐봐요.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된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족이 붙었어. 봐봐요. 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정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제외한다. 틀렸다는 거야. 제가 아니라 뭐야? 포함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 포함이야.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 행강편을. 근데 요게 이제 요거. 요게 이제 시험장 과목 우리 형님들이 착시 현상이 벌어져.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거든. 요걸 살짝 뭘로 건칠까요? 일람도로 건친다고. 일람도가 아니라 임야도야. 자, 일람도라는 것은 기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 그다음에 요걸 또 장난을 쳐. 또 모의고사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장난친다고. 요걸 뭘로 장난칠까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장난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적 공부란 나오면 세 군데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요거 자리. 자, 그다음에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여요. 시험장 가면 사실 여기 봐봐요. 비슷하게 보여. 착시 현상이 그래가지고 성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일람도는 기타 공부지. 기타 공부지 지적 공부가 아니야. 뭐가 지적 공부죠? 임야도가. 그러면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지적 공부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란 나왔다면 항상 확인해 주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어디? 임야도에 일람도에. 임야도. 이거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거기까지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일단 기본서를 먼저 봐요. 자, 11번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여기 봐봐요. 자, 남자는 여자가 세 분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또 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비양이라고 해. 내비양. 자, 내비양 그러면 우리 차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화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그래서 거기 전산화된 줄쳐놔요. 찾아서 전산화된. 자, 그다음에 거기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거기에다 줄쳐놔요. 없는 도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자, 이 없는 도면을 있는 도면으로. 작년 학원에서 많이 출제되고 간평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도면.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연속 지적도는 이제 26회 때 우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요. 근데 이제 혹시 출제된다면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 그래서 없는 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 그래서 연속 지적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자, 무슨 공부가 있죠? 밑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25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그 화면을 보고 줄을 깎아놔요. 자, 1이라고 써요. 1. 자, 1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2번. 자, 여기 이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4번. 자, 3번이죠.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 자, 요게 25일 때 2.5점짜리야. 자,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정답은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근데 출제위원도 못 외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러면 냈느냐. 외우면 그만이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백에다가 또 한번 써봐요. 자,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저희가. 자, 이렇게 써놓고 부연 설명을 달아보죠.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맨날 해도 맨날 까먹어요. 적법손해. 배상은 이법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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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보상은 뭐예요? 보상은 적법손해고 배상은 이법손해야. 요 이법행위가 그건 뭘까요? 자, 고의가실이야. 고의가실. 고의가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했으면 봐봐요. 적법이에요, 이법이에요? 적법. 적법은 손실 보상법이야. 그렇죠? 자, 손실 보상법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25일 때 출제위원은 사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사실 요걸 물어본 거야, 사실. 너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극단적으로. 근데 손실보상법이 있는데 무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왔더라도 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야기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러면 기타 공부에 지적 공부에 기타 공부죠. 기타 공부인데도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가로 읽었어요.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집에 가셔서 숙지하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등록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틀려요. 누가 등록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해오라고. 자, 봐봐요.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토지의 표시. 애운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뭐가 보여요? 건축물이 보이네. 그래서 건축물 표시.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죠. 어떻게 이걸 이용 규제할 건가?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토지가 보여요? 개별 공시지가가 보이는데 저는 개별. 요거는 뭐가 보여요? 개별 주택 가격이 보이네. 요거는 공동 주택 가격이 보이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가격에 관한 사항이잖아.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요? 5층. 5층이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야 이하야? 초과. 그래서 초연이. 그렇죠. 그럼 다세대는 660m, 660제곱미터 이하야 초과야? 이하. 그래서 뭐예요? 보통 그래서 공법 교수님이 그렇게 오라고 그러잖아. 아오, 초연, 그다음에 이하, 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또 연립주택은요 6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몇 개 이상? 5개 이상. 5개층 이상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틀을 딱 마련해 놔야 돼. 자, 봐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머리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요. 건축물 표시. 그 다음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적법과 위법이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그걸 외웠으면 활용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활용을 해보면 맨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 기본서 맨 위에다가.
벌써 공부가 다 된 사람은 봐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공통점은 청구권이네. 자, 차이점은 여기는 배상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없죠. 그럼 배상은 고의가시.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요거는 요건으로 반드시 하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손해배상,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바로 고의가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요거는 손해배상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고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런 게 기초야. 그런 게 기초.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을 배울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잡고 그걸 끌어들여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점 요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어 실력이야.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 국어 실력이.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게 기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 하나 더 알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상과 보상의 차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의미를 끌어올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출발을 또 어디에다 하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 이제 쓸 필요도 없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막 써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니까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14번, 거기 14번으로 가서 여기에다 줄잖아요. 뭐라네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그렇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 맨 마지막 줄이 있죠. 따라오는 것도 공부예요. 일종의 따라오는 것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필지의 구성 요소 이제 첫 자타 세우지 말고 상상의 나라에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요. 뭐 있어요?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거기 13번으로 가서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표시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사실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증가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첫째 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어때? 엑셀. 자,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선생님 도저히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봐요. 소지, 지면, 경자. 읽어봐요. 소지, 지면, 경자. 그래서 10명 중에 9사람 틀린다는 거 아시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경계점이 아니라 경계야. 사실 여기 좌표 앞에 생략된 게 경계점이 생략된 거거든. 사실 생성된 거거든.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러면 여기에 나올 때 어디를 확인해요? 모의고사 보면 다 틀려. 요 자리 경계. 그래서 요 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 경계 또는 좌표. 요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됐다? 경계점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틀리고 오는 거야. 맨날 틀리고. 첫째 따는 사람은 맨날 그래서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래. 공부하는 습관을 잘못 들인 거야. 이것도 이제 뭐예요? 자, 따나건 선생님처럼 뭐예요? 서지, 지명, 경자. 이래요. 그러고 나와서 틀리니까 막 확인해 보니까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저한테 질문 온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나온 거거든. 근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야. 좌표 앞에 경계점이 생략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럼 두 번째는 또 읽을 때 복습할 때는 봐봐요. 읽어봐요. 표시는 사실 이렇게 그러면 읽어봐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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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복습이야. 어떤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첫자 따서 소지의 표시, 서지, 지변, 경자 띄워놓고 난 뒤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문제 자체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자체를. 자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이제 등기를 붙여봐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이제 등기법으로 요번 달에 연결을 해놔야 돼.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연결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번이 바뀌었다. 1개월. 맞죠? 자, 지목이 바뀌었다. 1개월. 맞죠? 그러면 면적 변동 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따라다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29회 때 봐봐요. 다음 중 주등기가 아닌 거, 부기등기가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그래서 표제부를 골라라 이 소리거든. 표제부. 이런 거 소재, 지번, 지목. 이게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몇 개월이다? 1개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특성들은 다 그렇게 애웠다고 자기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대. 그러면 한번 가서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봅시다. 그래서 맨날 우리 그 모 수강생이 있어요. 모 수강생이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게 색칠한 거야. 이게 색칠해놓고 공부 다 했대.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색칠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는 진짜 공부는 이거예요.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사실. 이게 좌표, 경계, 좌표예요. 그러면 다시 읽을 때 소재가 권리의 사실이. 사실. 여기에도 그러면 과거에 또 뭐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봐봐요. 소유자 집어넣네. 그만 봐봐요. 소재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권리. 사실. 그렇죠? 권리는 빠져야 되겠죠. 무슨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 이런 걸 수업 들어가면서 뭘 잡아요? 감을 잡아요. 그러면 특히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키워드를 잡아서 혹시나 이런 걸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26페이지 13번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고 14번 토지의 등록 단위 마무리 딱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겠죠. 읽어봐요. 지번,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서 27페이지 가로 15번 뭐가 나오죠? 지번 이렇게 나와요. 자, 출발해 보죠. 자, 보통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369가 뭐예요? 지번이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봐봐요. 그냥 지번이 뭘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냥 지번이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잡아라고. 지번이라는 뭔가 개념이 있겠죠. 지번이 뭐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369 여기에다 토지에다 번호를 붙였죠.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자, 사고 연습 읽어봐요. 지번이란 읽어봐요. 자,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의 3요소에서 끌어오고 있거든. 지적의 3요소에서. 그러면 지번이란 지번이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번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있는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보고 상담을 해달래. 상담을 해주면 뭐예요? 상담을 해주면 선생님 저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4, 5년 공부한 사람이 무효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못 잡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무효가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 무효가 무효죠. 뭐 별다른 내용이 이러니까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자, 무효란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확한 무효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지번도 지번이지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또 하느냐.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 쉬어버려. 그 사람은 실력이 안 붙어요. 그냥 꾸준히 오늘 한두 시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붙는 거야.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러죠.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봐봐요. 한 이틀은 공부 빡세게 하다가 한 7일 동안은 쉬어요. 그럼 또 제로 베이스로 된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그게 바로 인내고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번이란 그러면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연습을 보라고.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야. 그러면 기본서 27페이지 맨 위에다 줄 한번 닦아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자, 16번에는 뭐가 나와 있죠? 지번 부여 지역 찾았죠?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뭐냐? 지번 부여 지역은 거기 지번을 부여하는 거기 옆에다 써요. 기준이라고 써요. 기준. 기준.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여기에다 줄을 한번 꺼봐요. 자, 여기 단위 지역. 키워드가 단위 지역. 자, 기본세 보고 줄 거나요. 단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동의. 자, 이에 준하는 지역 거죠. 이에 준하는 지역. 자, 세 단어가 이제 기본 오던데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거기 이제 법정동, 행정동 있는데 참고학습이 있을 거예요. 기본서.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봐봐요. 늘 예를 들은 게 이거죠. 자, 구로동하고 가리봉동이 제가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함양에서 올라와서 구로사동에 살았거든. 구로사동. 옛날에 구로사동이면 어떤 톤인지 알죠? 거기 구로공단이 있고 화장실도 없어요. 자, 서울에 뭐 땅 팔고 집 팔고 다 올라왔는데 뭐예요? 어떻게 화장실도 없는 집을 사가지고 그때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요거 표가 있었어. 표. 요거 이게 똥표예요. 똥표. 이게 5원짜리예요. 5원짜리. 그때 5원짜리면 뭐예요? 자, 우리 오뎅이 한 꼬치야. 한 꼬치가 5원짜리였거든. 10원이면 두 꼬치였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해결하고 와라. 비참하대 보니까. 그렇죠? 비참하대. 그때가 78년도야. 구로사동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구로동이라는 건 구로동 그 옆이 가리봉동이야. 가리봉동. 가산 디지털 요즘 그렇게 많이 박혀 있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이 구로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법정동이야. 이게 법정동. 이제 여기 하나 써. 이게 법정동이야. 구로동 법정동. 행정 편의상 나눠놨다. 이게 행정동이라는 거야. 행정동.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하나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법정동. 요거는 행정동. 그러면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걸 행정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읽어봐요. 구로동 단위 지역이야. 그러면 요거네.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네. 행정구역 이름은 틀려요.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위 지역이야. 그러면 단위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서 이때는 그러면 행정동리가 아니라 뭘까요? 법정동리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죠. 이게 동리가 읍면으로는 많이 출제됐지만 이제 한물 갔어. 이제 혹시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 아니 행정구역으로 이름 틀려요. 단위 지역으로서.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구로동 단위 지역. 그래서 법정동리가 되는 거예요. 행정동리가 아니라 법정동이고요.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라고 써요. 이에 준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썼죠?
그러면 요 종로 일가는 뭐예요? 종로 일가는 읽어봐요. 동리가 동리 아니야. 동리가 아니죠. 그러면 종로 일가는 읽어봐요. 동리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이에 준하는 지역이. 이에 준하는 지역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일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그러면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자, 봐봐 지워버렸어요. 과거에는 그냥 쉽게 동리를 엄면으로 건쳐놨어. 근데 그거는 한물간 문제야. 근데 요거 잘 잡아야 돼. 단위 지역이야. 단위 지역.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에 준하는 지역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해 보면 돼요. 그럼 지방 부여 지역이 뭘까요? 지방을 부여하는 읽어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기준.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16번 기본서 27페이지 16번 지방 부여 지역 자기가 딱딱 정리해 둬야지. 자, 1번 가니까 단위 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2번 여기에서 동리는 행정 동리 아니라 무슨 동리다? 법정 동리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그다음에 이제 지목 그러면 여기에다 요 자리만 확인하라고. 요 자리.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야.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17번 나와 있죠. 그 자리 가서 용도에다 딱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럼 이 자리를 뭘로 장난치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형상.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행 지목도 아니요, 토성 지목도 아니요. 무슨 지목이야? 용도 지목이야. 자,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게 지목의 변천사야. 지목의 변천사. 지목이 변천, 이렇게 변천하고 있어요. 자, 최초 지목은 몇 개예요? 18개. 현행 지목은 몇 개? 28개라는 거야. 28개. 28개. 자, 최초 지목 18개, 현행 지목 28개. 이거는 두 번 출제됐어요. 근데 아직 변천사는 출제된 적은 없어. 근데 봐봐요. 이걸 외울 때 봐봐요. 처음에는 잘 외우죠. 자, 읽어봐요. 19, 21, 24, 28. 금방 외워지죠.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거든. 그럼 봐봐요. 이거 빼봐요. 이거 빼봐요. 이거 빼봐요. 우연치 않게 일치해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18개에다 1, 2, 3, 4를 대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요게 가끔가다 지문에 4개가 늘어난 거. 그러면 여기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에다 한번 써봐요. 자, 차 때문에 늘어났어. 차 때문에 2개가 늘어났어. 자, 요거 때문에 늘어났어. 자, 차라는 용도 때문에 2개의 지목이 늘어났어요. 차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게 늘어났지. 제사형제. 차도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생각하면. 자, 유통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뭘까요? 창고형제. 자, 요건 뭘까요? 양어장이 늘어났지. 자, 물고기를 키워줘야 되니까 양어장. 근데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줄여요.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줄여요. 1, 2, 3, 4. 그다음에 5, 창고, 공장용지 이렇게 출제된다. 그러니까 자, 최근에 늘어난 지목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렵게 출제되면 이거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느냐? 그렇죠. 잡정지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요 양어장은 어디로 떨어져 나왔죠? 유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유지로부터.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다면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은 잡정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어때? X야. 물고기 뭐 먹고 살아요? 물 먹고 살잖아. 물. 그렇죠. 유지. 그럼 유지로부터 파생된 게 바로 양어장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지목이 늘어날까요? 용도 지목이니까. 용도가 사라질 수도 있고 용도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 항상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걸 포인트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거기 기본서에 가서 딱 용도란 자리를 딱 해놓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써먹는지 못 써먹는지 딱 보면 알아요. 자기가 아직 이제 적응이 됐는지 안 되는지. 누구 거예요? A 필지죠. A 필지. 요거는 B 필지. 요거는 C 필지. 요거 뭐예요? 경계죠. 그럼 봐봐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밑에 기본서 가서 경계 그러면 여기에다 줄을 딱 나와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자, 필지별로. 19번에 나와 있네. 19번. 필지별로. 자,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렇죠. 직선. 그다음에 선.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여기 필지별을 지행별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갑니다. 나중에 한번 모의고사 보면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필지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마무리를 해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굽었죠. 이게 선의 굴곡점이잖아. 경계점이 되죠. 무슨 측이 X축, Y축,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그래서 경계점이 되잖아. 그럼 거기 경계점 위에다 요거 줄 쳐놔봐요. 자, 선의 굴곡점. 자, 요거는 줄 쳐놔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항상 경계가 나오느냐 경계점이 나오느냐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봐봐요. 요거 행강편잖아요. 요걸 장난친단 말이야.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해오니까 맨날 틀리지. 자, 선을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어야 돼.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러면 틀려. 읽어봐요. 지적되면도 공통점. 도면이니까 도의 지적.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죠. 생각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자, 이거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꼭 확인할 거 알겠네. 자, 점이 나왔어. 경계야, 경계점이야. 경계점이죠. 그러면 이 경계점을 경계라 하면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읽어봐요. 경계로 나와 있는지, 경계점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은 연습을 하고. 자, 선이 나오면 경계고, 점이 나오면 경계점이야.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요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를 자꾸 말장난을 친다라는 거. 끝까지 확인해야 돼.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자, 27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수평면상의 넓이 줄 쳐놔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 줄 쳐놨죠.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에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요. 여기에다 줄 쳐놨으니까 여기에다 수평 동그라미 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뭐예요? 평면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렇게다 자, 지적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여기는 2차원 지적이네. 2차원 지적.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몇 차원 지적이? 2차원 지적. 자, 그러면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네. 그럼 이것도 여기 봐봐요. 왜 여기 이 부분이 또 의외로 많이 틀려요. 자, 수평이 수직이에요. 수평이야.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야.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노안이 와가지고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몇 차원? 2차원. 근데 이제 2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에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일단은 그러면 말한다 끝에다 이렇게 하나 쓰고 입체가 나오면 통상 X야. 자, 또 하나 이제 정리해 줄 거는 자,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말한다 끝에 얘를 조그맣게 한번 써보죠. 예.
자,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OX에. 그러니까 봐봐. 이 지문 자체에서 처리해 주니까 바로 뭐예요? 연결이 언제 X인지를 몰라. 자, 봐봐요. 자, 고가도로 줄 살아봐요. 고가도로는 하늘에 떼 있죠. 그렇죠? 고가도로의 지목은 그러면 뭐 2차원 지적이 아니네. 그러면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로 만들 수 있어. 우리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앞에다 뭘 집어넣으면 맞을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로법상. 자, 도로법상 도로는 전부 도로라고 명명을 해놨거든. 우리 지목에. 그러니까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니까? 2차원 지적이니까. 그러니까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맞다? 읽어봐요. 도로법상. 그렇죠. 도로법상.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복습을 할 때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여기 봐봐요. 자, 지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자.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으로서 지분의 단위 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 포인트는 영도, 요거 선이 나왔다. 뭐가 나와요? 경계. 또 한 번 확인하고 필지별. 자, 경계점이 나왔다. 그러면 점점 확인하고 혹시 요걸 바꿔치기 했는지를 꼭 하는 연습을 하고 도해냐 좌표냐 요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정확하게 숙제해야 돼. 그냥 대충 숙제하면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럼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경계 또는 좌표요.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부동산 종합공부란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여기 이제 딱딱딱 상기해 놓고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지적공부란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너 여기까지를 뭐라고? 대장, 지적대묘도, 도면, 요거는 대장 형식의 도면, 무슨 지적하일까지 포함해서 잡아놔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부산시장은 뭐 관리해야 하네? 그러면 광역시는 제외된다. 그렇죠. 제외된다. 인천시는 제외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저기 또 하나 잡을까? 서울특별시장 제외되죠. 세종시 관리해야 돼요. 세종시를 뭐라 그래? 특별자치시장. 요거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문제 풀 때는 항상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냥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게 실력 차이야. 그게 실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개념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개념이 탁탁탁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진정한 실력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